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11일 토요일 자정입니다. 지금 윤석열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서 나라가 덜 끓고 있는 게 맞습니다. 나라가 덜 끓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고 역사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라는 것은 그 민족, 국민의 자존감과 또 자신감을 갖다가 보양시키는 게 역사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굴욕적인 그 한일 협정 강제징용 해결 방안 협정에 대해서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흔들고 자존감을 배척한 거 맞습니다. 역사 문제라는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요. 윤석열이 그만큼 단순 무식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5년 대통령의 취직을 위해서 지금 저지른 일인데요. 칭찬할 수가 없어요. 고고TV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 이재명이라는 놈이 있고 또 문재인 5년 동안 반일 감정으로 통치를 하며 또 역사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애들이 현재 이재명의 당으로서 비판과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같은 놈은 빨리 감옥에 처박아 넣어야 되는데 격리시켜야 돼, 사회적으로. 안 그러면 하느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고 악교가 있다면은 이재명을 빨리 잡아가야 됩니다. 이재명이라는 놈이 있는 한은 민주당은 재생불능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오늘 장애 집회를 했죠. 강제징용 해법 방안 두탕대회 그것을 했는데 한 10,000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지네들 말로는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한 1-2천 명 모였더라고요. 5만 놈들이 다 태어나왔죠. 그놈들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의 죽창가와 또 조국이 같은 놈이 일본 회의라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죽창가를 부른 것이 지금 이 사태를 맞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놈들은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아서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고 이재명이 살려고 저렇게 지랄 발광을 하는 것도 아주 꼴불견입니다. 지금 대혼돈이에요. 대혼돈. 대한민국이. 한쪽에서는 윤석열이란 단선 무식한 놈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재명이란 사람 같지 않은 인간 같지 않은 놈이 있어서 이러는데요. 여기서 역사 문제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윤석열의 역사 문제라는 것은 무식해요. 내가 봐도. 한 사람의 지성으로서 지성인 고고TV 여명이 봐도 대단히 무식하고 또 고고TV를 시청하는 지성인 분들께서도 상당히 혼돈스러울 겁니다. 보수, 나라, 국가, 우파 이런 걸 생각하면 칭찬을 하고 윤석열을 밀어야 되는데 이걸 말이야 일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훈도시와 난닝구까지 벗어주고 저 짓을 했으니 어느 국민이 상식적이고 지성적인 국민이 찬성하겠습니까? 한일 회담을 위해서 팬티까지 다 벗어주고 강제징용 해법을 갖다가 우리 기업들이 배상안을 마련하고 일본 기업들은 지금 일본 외무부 장관이 강정준이 그건 불법이 아니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 애들이 기업이 참여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해서 미래 청년기금을 마련한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그래 가난한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청년기금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한 해 수십조 원 지금 하고 있을걸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거 다 면피를 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 요술에 불과한데 기본적인 게 이거죠.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윤석열은 한미동맹을 강화를 외치고 있고 반중을 외치고 있으니 미국의 인태 전략, 그죠?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성하며 미국의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북한의 핵 위협을 막으려고 또 중국의 남진을 막으려고 한미 동맹을 갖다가 더 공고히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압박하는
한일 문제부터 풀어라 하니까 윤석열이 단순 무식하게 한일 문제를 풀려고 그냥 굴욕적인 항복 외교를 한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국은 윤석열이 뭐 15, 16일인가 16, 17일 1박 2일로 김건희하고 가서 일본 수상 만찬 밥 한 끼 얻어먹고 또 미국의 국빈 방문을 5월달, 4월달에 가서 또 국빈 초청으로 만찬을 받고 돌아오면서 한미일 지칠회에 참석하고 한미일 회담을 해서 대한민국의 한미일 동맹과 함께 국격을 높인다 이런 건데 그게 모든 것이 윤석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실제율 한 25%뿐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틀딱틀리 할배할매 무지무식한 빈곤의 힘. 그 늙은이 60, 70, 80대 60대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60대, 70대들이 1965년에 한일협정 반대를 위해서 분신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건 모든 것은 윤석열의 정치 공작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내년 총선을 위한 것이라 그러는데 그게 윤석열의 뜻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한일협정 이 굴욕이 협정도 아니야. 우리만 갖다 주고 일본 애들은 공동성명도 협정서에 쓰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만 한일협정이라 그러는데 이걸 외교부에서도 전면적으로 외교부에서는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외교부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 감정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역사 문제 타치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이 빨리 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해가지고 밀어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비호하는 국힘은 할 수 없이 여당이니까 비호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그 역사 논쟁에 들어가면 국힘이 져요. 고고TV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중학교 때부터 역사 과목이었습니다. 내 학교 들어갈 적에 내 재수를 했는데 역사는 100점 맞았어요. 100점. 본고사 때. 100점은 거짓말 한 95점 맞았어요. 95점 본고사 때는 어마어마하게 잘 맞은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을 실드 쳐주는 게 아니고 민주당 저놈들은 없어져야 돼요. 이 영상을 열은 것은 그 김영환이 있죠. 김대중의 신복에서 윤석열의 신복으로 변해서 충북 도지사로 가 있는 놈. 이놈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천박하고 비루한 무식자라 가지고 보수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그 하태경이라는 놈이 우리는 그 길을 했다. 반도체를 봐라. K한류를 봐라. 조선을 봐라. 그랬죠. 그런 거 가지고 그 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을 갖다가 우리가 GNI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다. 몇백 불, 몇천 불 많다. 일본은 우리가 벌써 이겼다. 그런 천박한 논리 가지고 이걸 갖다가 방해해서는 못 이깁니다. 아니 그럼 그 길을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럼 우리 주도적으로 우리 의향대로 일본이 우리한테 쑥이고 들어가야죠. 어떻게 우리가 훈도시하고 란닝까지 다 부숴주면서 굴욕적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 길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 이 우파라는 것들이, 보수라는 것들이, 국힘이라는 것들이 정치도 모르고 정체성이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은, 전 지지율을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채, 정통성을 갖다가, 정체성을 갖다가 뒤집는 거예요. 대한민국 80년사. 응? 한심한 거. 지금 김영환이라는 애가 내가 친일파가 되련다 하고 페이스북을 날렸는데 그걸 반어법으로 쓴 건데 내 글이 애국의 글이었는데 친일로 변했다. 나는 조국에 대한 일본 회의를 갖고 일본 회의를 끼고 죽창가를 외치던 조국이 말고 난 조국에 대한 단심이 확고하다. 애국의 글이 친일로 변해서 절망감이 든다. 친일 맞아 이놈아. 그런 걸 쓰는 게 친일이야. 이완용이도 과거에 친일을 하는 것이 부국강면론, 조선멸망론을 들고 나왔어. 근데 윤석열이 조선멸망론이 아니지만은 윤석열이 지금 모체는 뭐야? 부국강병론으로 이렇게 그냥 빨가벗겨서 그냥 일본한테 그냥 갖다 준 거야. 지금 보면은 이 한일협정 징용배상 강제징용배상 관련한 한일
회담이나 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하면 70% 정도가, 약 70% 정도가 모든 분야를 반대해요. 배상 잘못했다. 일본한테 돈 받을 필요 없다. 굴욕적이다. 약 70%가 반대하고 30%만 찬성을 하죠. 그게 꼴통 할매 틀딱 틀리 무지무식 갓난 빈곤의 힘들이에요. 그런 국민적인 판단은 벌써 결정이 났어요.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자존감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 강제징용 할머니가 지금 한 3분 살아 계신다는데 저는 그분들도 솔직히 쉴드 칠 생각 없어요. 그분들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뉴라이트 학파냐 식민지론자냐 이러는데 그런 거 저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뉴라이트 식민지론 이런 걸 갖고 나옵니까? 식민정당론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과 국힘 꼴통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역사 안보를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 중에서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평가를 갖다 자꾸 하는 놈은 그게 무식하다 그래요. 정치의 역사가 들어오면은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일협정 반대에 대해서 윤석열이 잘못했다가 약 70%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 지금 날려야 된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다. 이재명의 수사는 정치 탄압이 아니다. 또 이재명이 사당하다.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게 국민의 여론의 한 60%가 되고,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게 한 40%가 되죠. 그것들은 미친놈들이야. 지네 스스로 혼돈을 만들고 혼돈을 갖다가 정당화하는 놈들이 지금 민주당 개딸들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놈들이라는 거예요. 도깨비는 뭐 하는지 몰라.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이재명처럼 안 잡아가고. 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분신처럼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놈은 말이지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검찰에 강한 수사다 그러고 있으니 너가 있음으로 임마 그 사람들이 죽는 거지. 너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죽을 필요가 없었지. 나 징글징글해. 너무 길어졌어. 김영환이가 며칠 전에 이런 걸 했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 조갑제가 계속 뭐 박정희 평진에서 이런 말을 해서 그런가 본데 저는 이런 말을 한 적 기억도 안 나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응? 이 무식한 놈이야.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 이게 지가 반어법이래. 야 이놈의 자식아. 역사를 어떻게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 무식한 새끼야. 역사는 반어법이라는 게 없죠. 역사는 조롱과 희롱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 2명의 장관께 감사드린다. 이놈이 이렇게 일본 애들 가지고 축소지향적 이놈 정신 이상해 나는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안 드는 보고 정신 이상하다 그러죠. 이재명 정신 이상한 놈, 이준석 정신 이상한 놈. 2명의 장관께 감사드린다. 누군지 모르겠다. 좀 읽어드리고. 나는 오늘 병자호란에서 남한산성 앞에서 삼전도의 굴욕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 미친놈 새끼야. 이런 걸 쓰는 거고. 삼전도의 굴욕, 그것이 이제 식민사관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미친다. 1637년 삼전도의 굴욕이 아니라 백골이 진토되는 한이 있어도 조국을 위한 길을 나 또한 가련다. 삼전도에서 청나라의 머리를 조아린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때 남한산성에는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남한산성에는 15일도 버티지 못한 식량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여하는 봤나 보네. 임진왜란을 겪고도 겨울이 오면 그 압록강을 건너 세계 최강의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계획을 대비하지 않은 조선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있었다. 똑같죠. 조선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있었다. 윤석열이 이걸 가지고 조선 말기의 무능력,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잊고 일본과 협조해야 되고 동맹을 강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죠. 그때 김상헌이가 척화를 왜 하지 않았으면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 그 후기는 특도 없는 관념론이다. 민주당의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당장 오늘 충북도 북이면 충청북도 북이면 대윤리에 있는 최영길의 묘소를 다녀와야겠다. 갔다 왔냐?
그가 세상을 떠난 한참 후에 그의 비문을 실학자 박세당에 썼다. 그는 진정한 애국자였다. 나는 그냥 최명길이 옳고 아니 김상은이 옳고 최명길이 틀렸다는 거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의 애국심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의 애국심에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한다. 아니 박진이 이걸 하지 말라 그랬다 이 새끼야. 윤석열 혼자 한 거라잖아. 통큰 결단을 불타는 애국심에서 온다. 통큰 결단은 불타는 애국심에서 온다. 박정희의 한일협정, 김대중의 오부치 선언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다. 아 진짜 꼴값을 해요. 박정희가 한일협정 6억을 갖다 받은 것은 치욕적으로 받은 거야 이 사람아. 그럼에도 당시에 지금 이재호, 이명박 대통령 그 사람들이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그 당시 고대 서울대들이 거리로 뛰쳐나가고 분실한 사건이야 이 사람아. 응? 박정희 한일협정을 갖다 붙이지 마. 그 6억을 갖다 치욕적으로 받아서 대한민국 굶어 죽고는 근대 개발을 한 게 박정희야. 그 응원한 기상이 윤석열이한테 어디 있어? 그리고 박정희는 당당하게 받았어 이 사람아. 당당하게. 알았어? 세계 최빈국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일본한테 당당하게 받았어. 책임져. 6억.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어? 우리가 너희가 말대로 그 길을 했다며. 일본보다 잘 산다며 이 새끼들아. 그래서 돈 받을 필요 없는데 그 돈을 갖다 이 새끼야 그러면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애들이 말이야 그 세모이 주듯이 그렇게 받아오는 거냐 이 새끼들아. 어딜 갖다 붙여. 그 다음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딛고 박정희와 김대중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와 김대중급인 윤석열이라는 거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이 새끼가 진짜. 김대중 오부치는 새끼야. 김대중은 사과 다 받아냈어. 통념의 석을 느낀다. 절절한 반성을 한다. 그걸 받아냈고 한일협정을 한 오부치 선언이 나온 거 이 새끼야. 천황이 그때 반성을 했어 이 새끼야.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국민들이 지금 자존심 상하는 문제점이 뭐예요? 아 일본 애들이 사죄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다 퍼주냐 이거 아니야 이 새끼야. 어디서 박정희나 김대중을 갖다 붙여. 그러니까 너 무덤에 침을 뱉는 거야. 똥을 싸대는 거야 국민들이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너는 친일파 되는 거야. 뭘 기꺼이 친일파가 된다. 또 뭐라 그래 이 새끼. 반어법이 야 이놈의 새끼야. 역사에 반어법이 어딨어 이 새끼야. 이 한심한 놈의 새끼야. 김대중의 꼬봉. 김대중이 그렇게까지 가르치더냐? 어디서 윤석열한테 붙어먹어 살려고 있다고를 갖다가 말장난을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왜 이리 나라에는 애국자들이 많은가? 내 마음이 훈훈하다. 지랄하고 있어. 한덕수 총리를 필두로 이주호, 추경호, 원희룡, 박민식, 권영세, 이정식, 이영, 한동훈, 이종호, 이창영 장관 등등 윤석열 사단은 건강하다. 하나도 안 건강해 이 새끼야. 모두가 득배를 들고 열일한다. 독배를 들고 열일한다. 독배라는 건 아는가 보지? 김종인 위원장께서 윤석열 1년에 기억할 만한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네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고 네가 김대중 정신을 팔면은 네가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 쌍놈의 새끼야. 응?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1년에 기억할 만한 일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왜 기억할 일이 없어요? 김종인 어르신 기억하는 거 많습니다. 검사 독재의 완성, 검찰 공화국의 완성, 민주주의 파괴, 정당 민주주의 파괴. 이준석 날려, 유승민 날려, 나경원 날려, 김철수 바보, 안철수 바보 만들어. 기억할 말이 많아요. 김종인 어르신 아시죠? 이런 걸 보고 반어법이라 그런 거야 이 새끼야. 대한민국이 상식을 회복하고 있다. 외교가 국방의 안보가 무엇보다 시장이 그리고 노동개혁이 바로 서는데 이 씨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거 페이스북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계획을 위해서 쓴 잔의 외로움으로 빚어내는 업적이 크게 쌓여가는 걸 내 눈에는 버릴 것이 별로 없다. 지랄하고 있어. 무슨 개혁? 윤석열이가 무슨 개혁? 노동개혁? 두드려 잡는 거? 간첩몰이 하는 거? 쓴 잔의 외로움? 윤석열이가 이 새끼야 술 안 마시냐?
그러고 보니 무지랭이 내 아비와 어머님도 그 애국의 길에 서 있었다. 네 나이 때, 우리 나이 때는 다 우리 부모님이 다 일제시에서 살았어, 이 새끼야. 그게 애국의 길이냐? 그들은 애국의 홀씨를 이 봄에 헛부르고 있다. 이게 지가 시인이라는 거야. 이런 이게 시면은 나는 시성이 되겠다,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게, 단순히 윤석열 정부를 돕기 위해서 성공하고, 강변하기 위해서 이런 지가 시 같은, 반어법에, 애국의 길을 갖다가 쓴 거래, 페이스북에. 근데 이게 지 말로는 친일파가 되련다 하는 걸 갖다가 애국의 글이 친일로 변했다. 나는 원래 시인이다. 나는 조국을 위한 단심이 있다. 애국당심, 유여지, 애국당심, 여유지라는 녹두장군 전봉준 절명시의 한 거주를 언급한다. 아무리 봐도 그 글 속에서 저희 조국에 대한 단심은 확고부동하다. 이 지랄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천박한 지식을 가진 놈들이 역사로 들고 나올 적에 그런 정권은 망하는 거예요. 누구도 역사적인 것을 끌고 나오지 않아요. 김대중이 언제 이런 말을 쓰면서 끌고 나왔어요? 김영삼이가 언제 이런 말을 쓰고 끌고 나왔어요? 박정희가 언제 이런 말을 쓰고 끌고 나왔어요? 역사를 극복했어요? 이런 간신들이 믿는 화 내려 그랬어. 하면 난 화가 나. 이 평론을 하다 보면 말 같지 않아가지고 하다 보면 화가 나. 나는 얘가 오늘 던진 게 뭐야, 이 새끼가 이거. 오늘 또 페이스북을 쓴 게 페이스북을 아우 나 징글징글하다. 응? 오늘 페이스북 쓴 내용은 뭐야? 진실의 왜곡과 논리의 폭력 앞에 저는 이어 있습니다. 진실의 왜곡과 논리의 폭력. 네가 논리를 잘못 구성한 거고, 이 새끼야. 너가 진실을 잘못 본 거야. 이런 놈들이 있는 윤석열은 망가진다니까. 무식한 놈이면 바로 잡아주는 현악 성인이 필요하고, 도덕적인 군자가 필요한데, 이런 간신들이 파리채를 붙여가지고 윤석열을 비호하니까 망가지는 거라니까. 내 페이스북 글에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해서 문맥은 보지 않고 차라리 친일파가 되겠습니다라는 한 문장을 떼어놓고 논점을 흐리고 저를 친일파로 만들어 버린 분들께 이어 있습니다. 이런 얄팍한 새끼. 무슨 문맥? 다 읽어드렸죠? 문맥 자체가 이게 허당이에요. 왜곡이고 논리 모순이에요. 논리적이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갖다가 틀딱틀리 할배할매 무지무식 가난 빈곤의 늙은이들을 데려가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 자존심을 왜곡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돌이 있는 한 윤석열은 못 견뎌요. 응? 참으로 기가 막힌 논점 절치의 오류이고 제 글과 인격에 대한 모욕입니다. 너 인격 없어, 이 새끼야. 넌 경격이야. 지금 보면은. 아니면 파리격이야. 논점 절치의 오류. 무슨 네가 논점이 있어, 이 새끼야. 그런 쓰잘데없고 말이야. 천박한 것을 갖다가 나는 시인이요. 반어법으로 역사를 갖다가 평가했는데 왜 나를 욕하느냐? 왜 나를 친일분자로 매혹하냐? 친일분자야, 이 새끼야. 내가 보니까 너는. 그런 식으로 쓰면은. 김대중한테 가서, 머리 받고 사과해, 이 새끼야. 박정희 대통령 파란 거에 대해서 이 나라를 떠나! 정쟁과 지정 논리 앞에서 우리의 이성이 이렇게 굴복해도 되는가 하는 절망감이 든다. 너 때문에 절망감이 된다. 고고TV 같은 지성이, 이 새끼야. 정쟁과 진영 논리 맞죠? 그런데 문재인이 5년을 죽창가 팔고 일본에 팔고 반일 불매 운동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무식하고 단순하고 단선적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담대한 미래 가치로 가는 걸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어요? 그게 역사예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위정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민중한테 나오고 백성한테 나오고 국민이 한테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자존감과 자신감과 또 자긍심을 느낄 때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무식한 새끼야. 그러니 이건 국민의 자존심, 자긍감, 또 자긍, 또 자신감.
이런 걸 갖다 송투리지 없애버리고 너희 거길 했다며. 근데 왜 이렇게 그냥 가랭이로 그냥 기어들어가면서 살려주세요 했어, 이 새끼들아. 한심한 놈의 새끼들. 한 시간을 떠들 수 있어. 역사 논쟁하면 안 돼요. 역사 논쟁. 아니 5년짜리 정권이 무슨 역사 논쟁을 해. 역사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이런 걸 보는 건데 이 병신들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